그래 그래. 74, 75, 78 또요. 다율이는? 똑같고 가은이는? 똑같다. 승호는 됐어? 희수는? 예린이는? 없는데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자,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양수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서 곱해보세요. 이런 얘기네요. 그죠? 그러면 가조건은 이따구로 생겼구나. 일단 두고요. 참고 삼아 밑을 이루하는 로그의 x값이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그러면 1이 될 때가 x가 얼마일까요? 2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2보다는 크고 4가 되려면 16을 밀어 넣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x가 16이면 4가 되니까 16보다 작다. 이거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로그 부등식에서 다시 한번 나올 거고. 나 조건 볼게요. 나를 보니 일단 뭘 해야 되겠어? 간단히 해야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양수 x라고 했고요. 세제곱이면 3이 그대로 내려와도 괜찮겠다. 그죠? 진수 조건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 조건을 정리를 하면 3배 앞으로 내려와서 로그 2의 x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제곱분의 1은 간단하게 보면 x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죠. x의 마이너스 2제곱이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다시 적고할게요. 로그 2의 x의 마이너스 2제곱이고 x가 양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마이너스 1을 앞으로 끄집어 내리면 됩니다. 지금. 근데 만약에 x가 양수라는 조건이 없어. 그럼 얘는 끄집어 낼 때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면 절대값 처리를 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왜? x제곱분의 1이라는 게 요만큼이 진수인데 이 상태에서 x 음수 넣어도 되지. 제곱하면 양수로 바뀔 거니까. 여기가 양수이기만 하면 되거든. 그럼 이 상태에서 x 진수의 범위에 x의 범위는 0만 아니면 다 돼요. 음수도 가능한 거야. 그런데 양수 x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진수 조건이 양수의 범위로 들어간다면 굳이 우리가 절대값 처리하고 꺼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고, 가조건에서도 볼 수 있죠. x는 이미 2보다 큰 녀석이어야 하기 때문에 걱정 없이 끄집어 내리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끄집어 내리면 x 그냥 남을 거고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2로 되겠죠. 플러스 2에 남아있는 로그 2의 x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론은 이게 5배가 되겠죠. 그죠? 는 5 곱하기 로그 2의 x. 이게 나 조건인데 이게 뭐래요? 자연수래요. 자연수. 자, 그러면 가조건에 밀어 넣어보죠. 지금 로그 2의 x라는 녀석이 요만큼 있는데 거기에 뭘 했어요? 5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가조건 양변에다가 5배씩 해주면 같은 모양이 되겠죠. 따라서 1에다가 5 곱하면 5보다 크고 누가? 5배의 로그 2의 x가, 그 다음에 4에다가 5배를 하면 20이 되겠죠. 이렇게 부등식이 존재하겠다. 그런데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5 로그 2의 x가 자연수라고 했거든. 그러면 5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자연수를 나열해보는 거죠. 그러면 뭐 이 녀석을 t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표현한다 그러면 5보다 크니까 몇부터? 6부터 몇 가지? 20보다 작으니까 19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아요? 그때에 만족하는 x값의 최대 최소니까 이제 돌려주는 작업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최대값부터 찾아볼게요. 언제? 5 로그 2의 x가 19일 때. 암산 좀 해볼까? 로그 2의 x가 5분의 19일 때. 그때 x가 최대값이고 2의 5분의 19제곱 이렇게 되겠죠. 서연아 됐니? 최소값은 로그 2의 x가 5분의 6일 때, 그래서 그 x의 최소값은 2의 5분의 6제곱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곱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요. 암산합시다. 5분의 25, 5, 2의 5제곱, 32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5번으로 가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값이 10 이하의 자연수가 되도록 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 먼저 분모가 2가 있는데요, 10 이하의 자연수가 되라고 했거든. 자연수. 그럼 일단 요 녀석은 2로 나누어 떨어져야 되니까 뭐여야 해? 짝수여야 해요. 맞죠? 자연수니까 짝수여야 해요. 그러면 더하기 1 하고 있는데, 여기 잘 봐봐. 이거 n 더하기 1이 진수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요만큼이 로그 값이에요. 알겠지? 요게 뭐가 돼야 돼? 1은 홀수니까 전체가 짝수가 되려면 앞에 있는 게 홀수가 돼야겠죠. 이렇게 줄여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니? 분모가 2가 있어서 분자 전체가 짝수가 되어야 나눠 떨어져서 자연수로 나올 거야. 근데 분자가 짝수인데 뒤에 보니까 더하기 1이 있어. 그럼 앞에 거는 홀수면 홀수 더하기 홀수니까 짝수를 만족하는데, 앞에 게 짝수면 짝수 더하기 1은 홀수가 되니까 안 되겠죠. 그 얘기예요. 따라서 3 앞에 있는 거 3 로그 3의 n, 3 로그 3의 n, 요 녀석이 뭐여야 해? 홀수여야 해. 그러면 앞에 곱해져 있는 게 또 3 홀수잖아요. 3이 홀수니까 곱해서 홀수가 되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요? 홀수가 돼야 돼요. 괜찮죠? 그리고 자연수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지금 로그의 밑이 3이거든. 예린아, 로그의 밑이 3이거든.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n이 3의 거듭제곱으로 있어야 돼. 맞죠? 3의 거듭제곱인데 얘는 홀수로 튀어나와야 되니까 그 지수가 로그 앞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그 지수가 뭐야 돼? 홀수 표현이 돼야 되거든. 여기 이해돼? 따라서 n이라는 녀석은요, 밑을 3으로 해야 지수가 앞으로 뿅 떨어지면서 자연수로 튀어나올 거고, 그게 홀수로 만족이 돼야 되니까 홀수 표현이 뭐예요? 짝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하거나 빼기 1을 하는 거죠. 근데 나는 k를 자연수부터 밀어넣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빼기 1을 하면 되겠지. 홀수 표현을 2k 빼기 1로 하고 k는 자연수야 라고 하면 이쁘게 표현이 되겠죠. 짠, 이렇게. 괜찮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쓰지 않은 게 이게 10 이하의 자연수가 돼야 되거든. 그거 하러 가봅시다. 그러면 식을 다시 써볼게요. 2분의 3 로그 3의 n 더하기 1이 10 이하다. 이렇게 되면 한 번에 갈게요. 2 곱하고 1 빼면 19, 3으로 나누면 3분의 19. 따라서 로그 3의 n이 3분의 19 이하여야 해요. 그렇죠? 그럼 조금 전에 가봐. 아까 로그 3의 n이 홀수여야 하고 3의 거듭제곱이라고 돼야 된다고 했거든. 자연수로 튀어나오는 거잖아, 그치? 맞나요? 그러면 이 녀석은 3분의 19 이하로 되어 있는 녀석은 뭐 요렇게 6 이하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겠다. 괜찮나요? 그러면 요걸로 다시 한번 따져주면 n은요 3의 6제곱을 하면 6으로 로그값 정리해서 6으로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n이 3의 6제곱 이하면 되겠구나. 됐나요? 그럼 조금 전에 아까 n이 3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났어야 하고요. 그 범위가 3의 6제곱 이하여야 해요. 그럼 가능한 k를 밀어넣으면 되겠죠. 괜찮나요? 자, k 1 되나요? 1 되나요? 되겠죠. 1 넣으면 3의 1제곱이니까 3의 6제곱보다 작고, 2 되나요? 2 넣으면 3의 3제곱이니까 3의 6제곱보다 작고 되네요. 3 되나요? 3의 5제곱 되네요. 4 되나요? 아니죠. 4 되면 3의 7제곱이니까 6제곱보다 더 커지니까 안 되겠네요. 그러면 가능한 k는 이렇게 될 거고, 그렇다면 n은 아까 했던 3의 1제곱, 3의 3제곱, 3의 5제곱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문제는 이 n의 값의 곱은이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들을 다 곱하면 되겠다. 그죠? 곱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미치 같은 숫자의 곱은 지수끼리 더한다. 9제곱 이렇게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78번만 하면 되겠네요. 자, 오른쪽 가봅시다. 양수 x에 대해서 로그 루트 x가 1.44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뚜루루. 그러면 뭐 가장 좋은 건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죠. 루트 x는 x의 2분의 1제곱이고 앞으로 2분의 1이 떨어지고 양변에 2를 곱하면 로그 x는 2배 2.88이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로그 x는 2.88이야. 요거 가지고 출발하면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덩어리 로그 루트 10은요 10의 2분의 1제곱으로 고쳐놓고 10x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씩 할게요. 요 놈은 자, 미츠의 지수는 로그 앞에 분모로 나올 거니까 분모에 2분의 1이 있으면 번분수 처리해서 2가 되겠죠. 그리고 한 번만 더 쓸게요. 로그 10에 10x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배의 괄호 열고 자, 진수가 10x면 10이랑 x를 곱한 거니까 로그 성질에 따라 덧셈으로 쪼갤 수 있죠. 그럼 로그 10의 10은 얼마? 1 더하기 로그 10의 x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놓은 로그 10의 x가 상용 로그 x잖아, 그지? 그래서 그거 대신 2.88 밀어넣자. 이렇게 따라서 뭐 분배하면 2 더하기 2배죠. 5.76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7.76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두 번째 로그 세제곱근 x 이건 쉽죠? 로그 아무것도 없으니까 상용 로그고요. 세제곱근 x는 x의 3분의 1제곱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로그 x네요. 로그에서 바로 밀어 넣을게요. 2.88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3으로 나누면 0.96 이렇게 되겠네요. 다 맞네요, 그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7.76 더하기 0.96 8.72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볼게요. 25페이지 질문 있나요? 80 또요? 81 또요? 83 또요? 가은이는? 겹치는 거야? 그래? 오케이. 승호는? 희수는? 예린이는? 다리도 겹치니? 오케이. 80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0.144 상용 로그 값이 음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소수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하냐 이게 중요하거든. 다시 말하면 소수 부분이 동일한 숫자들은요 소수점이 어디 찍혀 있느냐만 차이가 있지 숫자 배열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예로 10, 100, 1000, 만 요 놈들은 로그 상용 로그까지 정수 부분만 다르죠, 그죠? 1이냐 2냐 3이냐 4냐 이거잖아. 그런 것처럼 소수 부분이 동일하면 숫자 배열이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누는데 지금 로그 상용 로그 0.144라는 값을 정수 부분 소수 부분으로 쪼개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가 마이너스니까 우리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냐면 1을 먼저 빼주고 소수 부분이 양수가 되도록 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가 돼야 돼? 0.1584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0.144의 소수 부분이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 0.1584면 이제부터는 144라는 숫자 배열은 전부 소수 부분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알겠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요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 넘겨서 계산하면 로그 0.144 더하기 1인데 더하기 1을 로그 10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건 얼마야? 밑이 10으로 같은 로그의 합이니까 진수끼리 곱하면 상용 로그 1.44가 될 거고 그게 0.1584야. 이렇게 갈아 끼워 줄 수도 있겠죠. 되나요?
짠. 그래서 가봅시다. 먼저 첫 번째 로그 A 상용 로그 값을 구해보니까 2.1584래요. 어때요? 정수 부분이 2, 소수 부분이 0.1584면 아까 0.1584, 0.1584 결국은 숫자 배열이 안 바뀌었지. 그러니까 144라는 걸 가지고 갈 겁니다. 그쵸? 그런데 정수 부분이 2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로그 A라는 거는 정수 부분 2에다가 소수 부분 0.1584를 더한 거야. 그러면 2라는 거는 상용 로그 10의 제곱이라고 표현하면 되겠고, 조금 전에 0.1584는 상용 로그 1.44라고 표현할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로그 성질에 따라 진수끼리 곱하면 로그 얼마? 144가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비교. 진수 A가 144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가봅시다. 상용 로그 B를 했더니 2.0791에 0792는 아까 못 보던 소수인데 가만히 보니 0.1584의 딱 절반이죠. 맞죠? 절반.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로그 B 가져가 보겠습니다. 로그 B는 정수 부분이 2 더하기 소수 부분이 0.079인데 그게 아까 0.1584의 절반이거든. 0.1584는 로그 1.44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의 절반이라고 쓰면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로그 1.44 이렇게 쓸 수 있겠군. 됐죠? 자, 그러면 144라는 숫자가 괜히 나왔겠냐? 아니겠죠? 2 더하기 자, 로그 앞에 있는 2분의 1제곱은 진수의 지수로 올라가 보자. 2분의 1제곱은 루트기도 해요. 그죠? 그러면 루트 1.44 이거 100분의 144니까 10분의 12 전체의 제곱이죠. 10분의 12는 1.2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 녀석은 다시 표현할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 방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를 했어. 1.44는 100분의 144고요. 그것의 2분의 1제곱이라고요. 맞지? 그러면 100은 10의 제곱이고 144는 12의 제곱이니까 이 부분이 로그 10분의 12 이렇게 바뀌겠죠? 되나요? 요거 간단하게 소수로 표현하면 1.2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로그 B로 출발했으니까 앞에 정수 2까지 표현해보면 요놈은 로그 10의 제곱이라고 표현될 거죠. 따라서 진수끼리 곱한다. 로그 100을 곱하면 얼마예요? 12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로그 B가 로그 120으로 나왔으니까 B는 12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264. 다음 아래쪽 볼게요. 상용 로그표를 이용해서 루트 493의 근사값을 구하세요인데 상용 로그표는 한 자리 숫자만 나와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루트 493의 상용 로그가 뭔데? 이거부터 출발해야겠죠. 이게 상용 로그표니까. 따라서 로그 루트 493 요거부터 찾아봅시다. 그러면 자 493의 2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1은 앞으로 끄집어 내려 놓고요. 상용 로그표를 이용해야 되니까 한 자리 숫자로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쓰자. 로그 괄호 열고 한 자리는 4.93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런데 493이 돼야 되니까 100을 곱해놔야겠죠. 뭐 10의 제곱이라고 표현해도 괜찮고요. 하면 2분의 1 곱하기 로그 성질에 따라 상용 로그 4.93 더하기 로그 100은 2 이렇게 되겠네요. 옆에다 쓸게요. 2분의 1을 분배하면 2분의 1 로그 4.93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로그 4.93 계산할 거 그랬네.
자, 4.93 있나요? 로그 4.93 여기 있네요. 그죠? 그래서 6928 그것의 절반 맞죠? 그래서 0점이니까 앞에 뒤에 1이 있으니까 바로 갈게요. 1점 그리고 절반 3 4 6 4 이렇게 되겠네요. 누가 지금 루트 493의 상용 로그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결국은 루트 493은 10의 1.3464 제곱이에요. 이렇게까지 표현 안 되잖아, 그지? 근데 나는 정확히 루트 493이 숫자로 딱 표현되길 원해요. 물론 아까 것도 숫자긴 하지만. 그래서 아까 하던 대로 여기도 좌변과 같은 구조로 상용 로그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상용 로그로 표현하려면 다시 한번 1이라는 거는 상용 로그 10이라고 표현하면 되겠고 0.3464를 이제 거꾸로 상용 로그 얼만데 이렇게 거꾸로 가져가 볼 거예요. 표 이용해서. 그러면 상용 로그의 결과인 0.3464를 찾아와 봅시다. 0.3464 여기 있네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성됐어요? 요렇게 구성됐겠지. 즉 상용 로그 2.22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가 소수 부분 0.3464 대신에 상용 로그 2.22가 되겠죠. 따라서 진수끼리 곱하면 22.2가 되겠네요. 따라서 루트 493은 22.2다.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네. 상용 로그 값이 이렇게 나와서 양쪽 다 상용 로그로 표현됐으니까 진수끼리 같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83번으로 가볼게요. 연이율 알파 퍼센트의 복리로 예금할 때, 자, 알파가 R 퍼센트 복리로 예금할 때 R이 어디 있나요? 봤더니 식에 여기 들어갑니다. 연이율 나오면 여기 밀어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원리 합계가 뭐 이거 몰라도 됩니다. 어디에 뭘 밀어 넣는지만 보면 돼요. 원금의 M배 그 배가 어디 들어가냐면 분자의 상용 로그 진수로 들어가요. M배에 걸리는 시간을 T연 여기 연수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연이율 5%의 복리로 은행에 예금할 때 N년 후에 처음으로 원리 합계의 원금의 3배 이상이 된다라고 하니까 3배가 되는 시점을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때 N년 N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밀어넣기 하면 되겠죠. 지나간 연도수는 N, T에다가 N 밀어넣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분모부터 채워보겠습니다. 상용 로그 진수는 1 더하기 100분의 R 퍼센트 연이율이 5%라고 했으니까 R 자리에 5를 밀어넣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분자는 상용 로그 M배인데 우리 원하는 기준이 3배거든. 그래서 M에다가 3 밀어넣으면 상용 로그 3 뭐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 있겠죠. 그럼 너무 편하죠. 자, 분자 상용 로그 3은 0.477로 계산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분모에 로그 1 더하기 0.05니까 1.05 딱 위에 있네요. 로그 1.05는 0.021 이게 되겠다. 따라서 1000씩 곱하면 21분의 477 이렇게 될 거고요. 이게 딱 나눠 떨어지면 깔끔한데 나눠 봅시다. 21 그럼 2배 42 57 3배는 안 되네요. 2배 42 15빵 7배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 따라서 지금 3배가 딱 되는 연도는 딱 떨어지지 않네요. 22.7 얼마 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 단위는 자연수 단위 1년 단위로 흘러갈 거니까 22년보다는 더 흘러야 된다는 얘기네. 그지? 그럼 처음으로 몇 년도? 23년도 이렇게 되겠죠. 23년 후에 3배가 조금 넘어가겠네요. 그죠? 3배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23년 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26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질문. 다율아, 질문. 못 풀었어? 예리는? 희수는? 알았어요. 없어요? 질문? 가은아 질문 있니? 5번. 또요? 또 있어? 질문. 아직 못 풀어봤어? 승호는? 3번. 일단 질문 있는 것만 먼저 할게요. 그리고 아직 못 풀어본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 그 다음 장도 못 풀어보셨나요 혹시? 일단 질문부터 해결할게. 자, 3번 가보겠습니다.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뭐 길이들이 전부 4제곱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결론은 이제 직각삼각형 안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또 만들어 놨거든. 그렇다면 이 닮은 도형들로 비례식을 세워줄 수 있는데 뭐 그렇게 가도 되고, 일단 뭘 원하는지를 봅시다. 이 직각삼각형 ABC에 대해서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H를 표현했는데 이때 AH의 4제곱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AH는 이 녀석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볼 거냐면 요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승화 맞니? 그렇다면 그거랑 같이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지금 AH를 구해야 되니까 요 놈을 높이로 하는, 즉 BC를 밑변으로 하는 녀석으로 넓이를 구해서 같다라고 식을 세워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BC 길이를 구해 보도록 하자. 그거부터 볼게요. 그러면 BC는 삼각형 ABC의 빗변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 BC 제곱은 이렇게 출발하면 되겠죠. 그럼 BC의 제곱은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AB는 4제곱근이니까 그거 제곱하면 제곱근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C의 제곱하면 역시 제곱근 1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루트 18은 간단하게 어떻게 돼요? 3 루트 2가 되겠죠. 3 루트 2니까 계산하면 4 루트 2가 BC의 제곱이 될 거야. 일단 킵. 그럼 BC는 사실 여기서 또 루트를 씌우면 되긴 합니다. 근데 일단 두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AH라는 녀석을 찾아야 되니까 관계식을 준다면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으로 써볼게요. 먼저 2분의 1 곱하기 최초로 표현되어 있던 4제곱근이 4제곱근 18을 이용한다 그러면 4제곱근 루트 2 요놈을 밑변이라고 봤을 때 4제곱근 루트 18이 높이가 되겠죠. 요렇게 구한 넓이나 BC를 밑변이라고 했을 때, 자 BC는 그냥 쓸게요. BC 2분의 1부터 쓸게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BC 곱하기 높이 AH 이렇게 같다라고 식을 써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양변에 2분의 1은 뭐 당연히 이렇게 날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BC 제곱을 우리가 4루트로 가지고 있거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열심히 BC 구하고 H 구할 필요 없이 목표로 바로 가자고요. 우리는 AH의 4제곱이 필요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양변 4제곱 하면 되죠. 그래서 좌변을 4제곱 하면 2 곱하기 18로 깔끔하게 등장. 그 다음에 우변도 4제곱 해야 되니까 BC도 4제곱, AH도 4제곱 이렇게 되겠죠. 와, 그럼 너무 좋은 게 BC 제곱을 우리는 4루트라고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BC 4제곱은 BC 제곱을 제곱한 거. 그럼 BC 제곱이 4루트이니까 그거 제곱하면 32가 되겠죠. 결론. 따라서 AH의 4제곱은 32분의 2 곱하기 1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분모 분자를 4로 나누면 8분의 9 끝.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승호야 됐니?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집합이 섞이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천천히 한번 보자고요.
1보다 큰 양수 A, B. 그러면 그래야 되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 A를 구성하는 원소를 보면 로그인데 진수에 B가 있으니까 일단 0보다는 커야 돼요. 그죠? 양수를 다루는 게 맞는데 마침 또 1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그렇고 뭐 B도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 놈부터 해석을 해보자고. A집합에서 B집합을 차집합을 연산하니까 공집합이래. 다시 말하면 차집합의 개념이 겹치는 걸 제외하는 거거든요. 뭘 기준으로? 앞에 나온 집합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의 원소 중에 B랑 겹치는 거 있으면 빼고 남은 것이란 얘기야. 근데 빼고 남은 게 공집합이니까 없다란 얘기죠. 이게 무슨 뜻이야? A의 모든 원소들이 B의 원소랑 겹친다란 얘기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A의 원소들이 모두 B에 들어있다라는 걸 포함 관계로 따져주면 A 집합이 B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이렇게 되겠죠. 이건 되게 중요한 해석이에요. 차집합이 공집합이다. 그러면 앞에 게 뒤에 포함된다. 가 되겠고, 그러면 부분 집합이면 뭐야? B가 A의 원소를 다 들고 있어야 되니까 가만히 보니 여기 구체적인 1이라는 원소가 있는데 얘는 1 아니잖아. 얘도 1 아니잖아. 얘가 뭐여야 돼? 1이어야 해. 그 얘기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것부터 적어볼게요. 하면 포함 관계에 따라 2배의 로그 어쩌고저쩌고 한 게 원소 1이 돼야 되니까 2배를 제거하면 로그 2의 2a 빼기 로그 2의 b는 2배 해서 1이 되려면 얘는 2분의 1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미치를 2로 하는 로그의 마이너스니까 이거 뭐야? 진수끼리 나눗셈으로 로그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로그 2의 b분의 2a로 정리가 되고 그게 2분의 1이다. 그래서 로그 정의에 따라 진수 b분의 2a는 및 2의 2분의 1 제곱이다. 괜찮죠? 일단 이렇게 둘게요. 관계식 하나 얻어냈습니다. 또 돌아가 보죠. 지금 해석 어디까지 왔냐면 요노마랑 요노마가 같아요 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럼 남은 건 이제 로그 A의 B 요거랑 같은 게 누구냐인데 2분의 1일 거냐 2일 거냐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확인 한번 해봅시다. 지금 로그 A의 B거든요. 로그 A의 B 요게 2분의 1일 거냐 2일 거냐 요런 얘기거든. 그러면 아까 AB 관계식이 요렇게 있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알겠죠? B는 이렇게 정리해도 되고 A는 이렇게 정리해도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B는 이라고 정리해보죠. B는 2의 2분의 1제곱이 루트 2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랑 루트 2 나누면 루트 2가 될 거니까 루트 2a 이렇게 되겠죠. B가 A에다가 루트 2를 곱한 수래. 그러면 루트 2는 1보다 크니까 A가 커요? B가 커요? B가 크다란 얘기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B가 A보다 커요. 따라서 아까 로그 A의 B라는 A의 A집합의 나머지 원소를 한번 찾아볼 건데 이놈은 됐나요? B가 A보다 크면 일단 결론만 먼저 얘기해 볼게. 여기 있는 B가 A보다 커요. 요 놈보다 커. 근데 둘 다 1보다 크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만약에 B가 A였으면 1이지. 그런데 A보다도 더 큰 B가 들어가. 그러면 1보다 값이 더 크겠죠. 결론적으로 얘는 1보다 큰 값이어야 해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또는 위의 관계에 따라 B 대신에 루트 2a를 밀어넣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녀석은 우리 한 단계 생각할게요. 진수 덧셈으로 곱하기 되어 있으니까 덧셈으로 쪼개면 로그 a의 a는 1이고 그리고 로그 a의 루트 2 이렇게 될 거거든. 어떻다? 더 크다. 괜찮죠? 더 크다. 1보다 크다. 그래서 돌아오면 이걸 왜 했냐면
지금 물결 표시로 로그 A의 B랑 같은 원소가 있어야 되는데 방금 확인한 게 뭐였어요? 로그 AB가 1보다 큰 숫자여야 하니까 누구여야 해? B집합의 숫자 2여야 해. 설마 맞지?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로그 A의 B가 2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A, B를 찾아야 되니까 정리하자면 진수 B는 A의 제곱과도 같더라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아까 관계식이 B는 루트 2A였으니까 B 자리에 A제곱을 밀어 넣으면 A제곱은 루트 2A고요. 이 항에서 인수분해하면 A는 0은 아니겠죠, 그죠? 아까 1보다 큰 양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A는 루트 2고 그것을 제곱한 게 B니까 2다 이렇게 되겠죠. 해서 최종적으로 A 곱하기 B의 제곱을 하라고 했어요. A 곱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곱하기 B제곱 하는 게 낫겠죠, 그죠? 그러면 2 곱하기 4, 8이다. 괜찮나요? 넘어가 볼게요. 자, 요 마지막 페이지죠. 27페이지의 질문 몇 번? 5번? 아, 1번. 1번. 또요? 이거 사실 다지 않니? 승호는 풀어봤어? 안 풀어봤어? 간이 1번만 질문이야? 왜 웃어? 그래요? 아직 안 풀어본 겁니까? 안 풀어봤어 아직? 1, 2번만 풀어봤어? 알았어요. 그럼 1번만 한번 해봅시다. 이 문제 잘 봐봐. 요거 비슷한 게 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앞쪽에 1번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든. 다시 돌아올게요. 자, 해석부터 해봅시다. A집합은 절대값 x가 4 이하인 정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래요. 해석하기가 용이하려면 가급적 뭐 나열해놓고 보죠. 어떤 원소가 있는지.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요런 애들로 구성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1, 2, 3, 4는 양수 애들이고요. 마 4에서 마일까지는 음수 애들이에요. 양수 음수를 왜 구분시켜서 봐야 하냐면 이제 문제에서부터 A집합 원소 9개 가진 집합인데 거기서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원소 하나를 꺼내가지고 또는 하나 이상을 꺼내가지고 X라는 집합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A 전체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P집합은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X집합에서 하나를 들고 와요. 이렇게 원소를 하나를 들고 와. 그런데 뭘 만족하는 애냐면 그 들고 온 것의 제곱근 중에 실수래요. 자, 제곱근이면 2잖아, 그지? 2제곱근이면 짝수기 때문에 실수가 존재하려면 음수면 안 되지. 다시 쌤이 이렇게 x를 하나 예를 들어서 세팅을 해볼게요. 만약에 x가 마이너스 4 하나 들어있고 0 하나 들어있고 2 이렇게 부분집합을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해볼게. 그러면 P집합을 구성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한대요? X 방금 구성한 집합의 원소를 들고 와서 그것의 제곱근을 구해서 실수만 가져다 쓰겠대요. 실수만 가져다 쓰겠대. 그러면 봐봐. 제곱근을 구해볼게요. 요거 제곱근 있나요? 음수의 제곱근은 없지. 다시 말하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실수가 있냐고 묻는 거야. 없잖아, 그지? 그리고 요거의 제곱근은 0이죠. 요거의 제곱근은 양수이기 때문에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집합 P는 0이라는 원소, 마이너스 루트 2라는 원소, 플러스 루트 2라는 원소 이렇게 존재해요. 해석 괜찮죠? 그 다음에 Q 볼게요. 똑같은데 X집합의 원소를 들고 와서
세제곱근 중에 실수를 쓰겠대. 근데 중요한 건 세제곱이면 홀수 제곱이라서 양수든 0이든 음수든 실수는 하나씩만 존재해요. 그래서 지금 예시대로 세제곱근을 한다 그러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4, 세제곱근 0, 세제곱근 2 요렇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n제곱근 중에 실수의 개수 개념을 묻는 문제야. 맞죠? 그러면 다시 세제곱을 하는 요 녀석은 개수로 따지면 요거랑 같습니다. 왜? 실수가 양수든 음수든 0이든 실수가 하나씩밖에 없을 거니까. 반면에 짝수 제곱근을 구하는 요 녀석은 뭐예요? 양수를 가져왔냐 음수를 가져왔냐 0을 가져왔냐에 따라 개수가 달라져. 다시 말하면 x원소를 음수를 들고 왔으면 걔는 p를 구성할 때는 원소가 없는 거고 0을 들고 오면 그대로 하나가 들어가는 거고 양수를 들고 오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 이해되니 요거? 오케이. 그럼 가봅시다. 그렇게 만들어 놓는 P집합과 Q집합에 이게 무슨 표현이야? 원소의 개수 표현이야. 원소의 개수를 두 개를 곱해 봤더니 9가 되더래요. 9가 되더래. 자, 일단 곱해서 9라는 얘기는 9가 홀수니까 둘 다 홀수여야 하죠. 그래서 밑에 적어 놓읍시다. 곱해서 9면 얘도 홀수고 얘도 홀수여야 하는구나. 되겠죠? 그러면 각각을 해석해보죠. 먼저 P의 원소의 개수가 홀수개이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이렇게 만든다고 했거든. 홀수개면 1개, 3개, 5개, 9개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홀수개. 근데 생각해봐. 제곱근 중에 실수기 때문에 양수들을 채택하면 항상 몇 개씩 생겨? 2개씩 생겨. 양의 제곱근, 양의 n제곱근, 음의 n제곱근. 맞죠? 근데 여긴 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2개씩 생기거든. 음수를 채택하면 제곱근이 없어요. 실수가. 그죠? 여기는 안 생겨. 그러면 양수들 중에서만 뽑으면 항상 짝수개가 존재하니까 안 되겠죠. 왜? 홀수개여야 하니까.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돼. 괜찮죠? 자, 그래서 여기 밑에다 적자면 P집합은요. 원소의 개수가 홀수개이려면 뽑아오는 원소가 X값이 양수면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으로 2개씩 짝수개로 존재할 거기 때문에 홀수개를 만족시키려면 0이라는 원소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Q집합의 원소가 홀수개여야 하는데 생각해보자. Q집합의 원소가 홀수개인데 아까 개수는 얘가 세제곱근을 들고 올 거기 때문에 원래 뽑혀있던 X의 원소의 개수랑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요 놈은 Q가 누구랑 같다? X가 가지고 있는 원소의 개수만큼 있다. 이렇게 됩니다. 요 놈은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해석되겠죠. 자, 근데 사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곱해서 9가 되는 숫자 조합이 몇 개 없어. 한번 써볼까요? 밑에다 조그맣게 써볼게. P의 원소의 개수와 Q의 원소의 개수를 곱해서 9가 되는 건데 일단 P집합은 0은 항상 들고 있었어야 되니까 하나 이상이겠죠. 그죠? 그러면 자연수로 세팅했을 때 1 곱하기 9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은요. 자연수로 써야 되니까 3 곱하기 3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9 곱하기 1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지? 그럼 봐봐. 첫 번째 케이스 P 원소의 개수가 1개고 Q 원소의 개수가 9개야. 그러면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PQ를 세팅을 해보면 P는 원소를 딱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0이었죠. Q는요 원소가 9개여야 되거든. 그런데 얘는 누구 따라간다 그랬어요? X 어떻게 뽑아놓느냐 그 원소 개수 그대로 따라간다고 했거든. 그러면 X가 9개가 다 뽑혀 있어야 돼. 맞죠? X가 9개 다 뽑혀 있어야 되니까 요거 하기 전에 X를 먼저 쓰자. X가 9개 다 뽑혀 있어야 되니까
처음에 있던 A집합에 있는 원소를 다 들고 있어야 돼요. 요렇게. 맞죠? 그래야 Q집합은 그것의 세제곱근을 가져갈 거니까 굳이 표현해보자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4부터 쭉 가서 0, 쭉 가서 세제곱근 4까지 이렇게 9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을까? 논리적으로 맞을까? 안 되죠. 왜? x를 이렇게 구성하면 p가 0만 가지게 되니? p는 x의 원소의 제곱근 중에 실수를 들고 올 거거든.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x는 q를 보고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란 말이야. 9개가 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이렇게 되면 더 들어갈 애들이 생겨요. 누구? 0 말고 이제 음수는 어차피 안 생길 거니까 상관없는데 0은 있으니까 됐고 1, 2, 3, 4의 제곱근들이 다 들어가야 돼. 제곱근이 추가가 돼야 돼요. 근데 안 되잖아. 왜? 얘는 원소가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안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가나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돼? 차근차근 볼게. Q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9개이려면 얘는 X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면 9개로 X를 구성을 해야 되니까 다 들어가야 돼. 이렇게 쓰는 순간 양수에 대한 제곱근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없잖아.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는 세팅을 못 한다고요. 알겠지? 그러니까 X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PQ가 정해지는데 그 원소의 개수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그럼 안 되는 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제일 밑에 거 요거 해보겠습니다. P의 원소의 개수가 9개이려면 양수 4개 그 다음에 0까지 있어야 양수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8개에 0까지 9개 이렇게 될 거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X를 일단은 0, 1, 2, 3, 4로 잡아줘야 P집합은 0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 1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 2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 3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 4 이렇게 해서 9개가 되는 거거든. 맞나요? 근데 문제는 뭐야? Q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가 되니? Q집합은 X랑 똑같이 흘러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면 Q집합은 세제곱근이니까 0 그리고 세제곱근 1 세제곱근 2 세제곱근 3 세제곱근 4 이렇게 원소가 구성이 돼. 그럼 벌써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5개거든. 그럼 구조가 또 안 맞죠. P의 원소를 9개를 만들려면 X를 0, 1, 2, 3, 4로 원소로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Q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하나를 넘어가 버려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가능한 경우는 요 경우다. 하나의 케이스 보면 되겠죠. 괜찮죠? 자, 그래서 P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를 만족하도록 잡아볼게요. 자, 3개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 0은 반드시 포함이었어요. 그지? 0은 반드시 포함이니까 이제 제곱근으로 2개만 더 들어가면 되거든? 그러면 양수는 하나 선택해주면 되죠. 이해되니? 자, 그래서 봐봐. P집합은 0이 하나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 X 요렇게 해야 3개가 되는 거거든요. 괜찮죠? 그러니까 X는 여기서 뭐여야 해요? X는 양수여야 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양수가 누가 있었어요? 1, 2, 3, 4, 4개가 있었어. 그러면 선택만 해주면 되잖아. 4개 중에 하나 선택. 몇 가지 경우가 있지? 4가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 뭐 컴비네이션 배웠으니까 그거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양수 4개 중에 하나 선택. 또는 뭐 4가지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4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로 X를 하나의 예시로 들어볼게요. X는 일단 0은 필요하죠.
그쵸? P의 원소에 0이 있으려면 제곱근이 0이 되려면 X의 원소가 0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위에서 얘기하는 양수도 하나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1, 2, 3, 4 중에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2가 들어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요거는 위에서 X 양수로 채택을 한 겁니다. 괜찮죠? 자, 근데 여기서 양수가 하나 더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 나는 2도 넣고 싶고 3도 넣고 싶어. 양수가 하나 더 들어가 버리면 P의 원소의 개수가 5개가 돼버리지. 그럼 여기는 양수는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집어넣을 거면 지금부터 집어넣을 거면 음수만 집어넣을 수 있어요. 요거 이해되나요? 자, 양수 넣으면 P의 원소의 개수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더라. 자, 그럼 남은 거는 Q집합인데 Q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여야 되거든. 근데 이미 해석해놨습니다. 우리는 Q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세제곱근이기 때문에 뭐다? X의 원소를 그대로 따라간다. X의 원소 개수대로 따라간다. 그러면 3개이려면 X도 3개면 되잖아요. X의 원소가 3개면 되는데 아까 음수만 밀어넣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미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0 하나랑 양수 하나가 자리 잡고 있어. 그러면 원소는 2개가 이미 확보된 거니까 하나만 더 확보하면 되죠. 그래서 Q집합이 3개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게요. NQ 요게 3이여야 하므로 이므로라고 적을게요. 이므로 X의 원소의 개수도 3이여야 합니다. 즉 0 양수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만 더 넣으면 3개가 되는 거잖아. 근데 그 하나를 더 넣는 걸 어디서 뽑아야 돼요? 음수 중에서만 뽑아야 돼. 그래서 결론은 음수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까지 또 4개죠. 4개 중에 하나 뽑는 경우만큼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 결론은 양수 하나 뽑아주고 음수 하나 뽑아주면 된다. 이 얘기였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돼요? X를 구성하려면 4개, 양수 4개 중에 하나 뽑으면서 동시에 음수 4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경우의 수는 곱한다. 그래서 16가지. 이렇게 되겠죠. 자,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이 좀 풀면서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